네,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2기 내각에서 이제 거의 다 인준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한 사람 정도 남았는데, 트럼프가 지금 선거에 대한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정말 이를 갈고 있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인준만 보더라도 느껴집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빨리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은 어느 정도 제가 공감을 하지만 지금 트럼프도 인준을 정말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맞춰서 어떤 사람이 앉혀지고 있고 또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처럼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한동훈이라는 어찌 보면 믿었던 후배였지 않습니까? 검사 시절 굉장히 오래 후배로서 이제 이렇게 지내셨는데 정치판에 들어오고 나서 한동훈이 정치판에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말 그대로 배신을 했고 이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것 같은 한동훈이 계속해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한동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빨리 정말 느리시네요. 네, 느리신 것 같습니다. 이 사태를 보는 게 빨리 깨어나시길 바라고. 네, 뭐 아무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믿었던 한동훈한테 배신을 당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배신을 당한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었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일기 때 부통령을 지냈었던 마이클 펜스라는 사람한테 임기 말에 정말 크게 배신을 당했고 이제 펜스는 완전히 배신사 이미지가 찍혀서 사실 차기 대통령 이렇게 거론이 되기도 했었는데 완전히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한동훈처럼 된 거죠. 이제 그런 수순을 밟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2기 때는요. 여러분 완전히 충성파 중에 충성파로 지금 인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트럼프가 선거에 대한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엄청 이를 갈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선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강경파 위주로 인준을 마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내각 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하시는 게 그래도 이 트럼프가 내각을 구성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의 도움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우리나라에 도움이 지금 너무 늦게 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저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심리와 졸속 심리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미국 왜 빨리 안 도와주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여러분 순서가 다 여러분 있는 거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바로 모든 게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인준이 완료가 되어야만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이게 또 미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움직임이 있지만 여러분 그걸 또 너무나 맹신하고 그것만 가지고 희망으로만 돌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 공감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결국 우리나라가 지키는 거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지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열심히 변론도 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만 바라보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엄청난 이 열기로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아스팔트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그 열기를 이어서 우리가 지지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더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벤져스 혹시 보신 분들은 그 타노스가 인피니티 건틀릿을 모으잖아요. 뭐 파워스톤, 뭐 마인드스톤, 또 뭐죠? 스페이스 스톤, 소울 스톤 이렇게 리얼리티 스톤 뭐 여러 가지로 모아가지고 트럼프의 내각에 이제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모읍니다. 보석을 하나하나씩 모아서 그걸 다 모으면 한 방에 이제 날릴 수 있는 그런 건틀릿이 생겨지는데 트럼프 내각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로 지금 완료가 되었고 어떤 식으로 더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너무 자세하게는 말씀은 안 드리고 이 사람들의 성향이나 어떤 역할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미국 이야기를 자주 드리냐면 국내 정치로만 봤을 때는 이 사태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너무나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제정치 속에서 이 한국을 볼 때는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작은 움직임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측면 큰 그림에서 볼 때 이 국내 정치가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트럼프 2기에 가장 먼저 대선 전부터 트럼프와 함께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제 채널의 이름처럼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지금 정부 효율부 도지의 수장이고요.
정부 효율부는 그 비백이라는 사람과 함께 일론 머스크가 둘이 동시에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뭐 천재 기업가입니다. 천재 기업가고 뭐 혁신의 아이콘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건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트럼프 내각에 있어서 하는 역할은 반관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관료주의 성향.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에 한참 전에 쓴 자서전에 왜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트럼프를 당선시킬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를 인수한 것조차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인수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X라는 걸로 바꿨고, 왜 반관료주의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트위터에 정말 그 개발자들이 많고 엄청난 잉여 인력들이 많았는데요. 싹 잘랐습니다. 싹 자르고 완전히 효율적으로 기업을 바꿔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트위터 때보다 더 이제 가치가 높고 앞으로 더 나아갈 그런 SNS 플랫폼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관료주의인 거예요. 완전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요. 기술 발전 중심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기대되는 변화를 이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정부가 어떻게 변할지 보면, 관료주의 개혁 및 비효율적인 정부 부서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우주산업이나 신기술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이 있을 수 있고요.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여러분, 정부 효율부라는 게 사실 트럼프 이기 전에는 막 이렇게 두각을 막 나타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 정부 효율부 장관급에 이제 위치를 하고, 트럼프라는 엄청난 그 뒷배를 등에 얻어서 완전히 지금 손에 엄청난 무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 효율부 반관료주의라는 거를 명목으로 해서,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시죠? USAID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 이 있는 기관들을 완전히 지금 제거하고 나서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트럼프가 뒤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정책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고요. 지금 이건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것들, 그것도 일론 머스크가 살짝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짝 더 많이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그 어벤져스 건틀렛에서 파워스톤 역할을 하는, 정부 개혁에 있어서 완전히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당을 하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되겠고요. 이제 트럼프가 이 정부 효율부를 어떻게 쓸지도 앞으로 더 기대되는 정보가 더 많이 나올수록 제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런 국제정치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여러분, CIA라는 기관입니다. 아시죠? 중앙정보부라는 건데, 이제 존 래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임명이 됐고요. 1월 말부터 이 사람은 좀 일찍 임명이 됐어요. 일찍 인준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의 특징은 전 국가정보국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DNI 국장이에요. 여러분, DNI라는 거는 CIA보다 더 상위에 있는 국가정보,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들을 총망라하는 기관이 DNI고요. 그 아래에 CIA가 속해 있고, 이 존 래클리프는 DNI의 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징과 성향이 뭐냐면 아주 강경한 대중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이 아니라 대중,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보기관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성향이 뭐냐면 완전한 그 애국주의 성향이 있어요. 애국주의 성향. 트럼프와 완전히 좀 맞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탄핵 때도 트럼프 탄핵할 때 일기 때 완전히 많은 배신이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를 옹호한 충성파입니다. 충성파고요. 지금 보시면 완전히 충성파와 측근으로 내각을 꾸리고 있는 거를 이제 앞으로 더 알 수 있을 텐데, 이 래클리프는 지금 CIA 국장이 임명이 됐지만, 이전에는 이제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 정도로도 거론됐을 정도로, 그러니까 국무장관이면 정도 막 서열 5손가락에 안에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트럼프의 당선인의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이죠, 이제는. 대통령의 측근으로 평가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트럼프 탄핵 자문팀의 일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던 사람이고,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마지막 D&I 국장을 말씀드린 것처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가장 미국의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와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래클리프를 CIA 국장으로 임명한 의미는 뭐냐? 강경한 대중 견제를 더 지속하겠다라는 거고, 앞으로 또 뭐 중국을 방문한다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방문하기 전에 재밌는 뉴스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존 래클리프라고 하는 CIA 국장, 어떻게 보면 좀 마인드스톤 같은, 지금 이 어벤져스를 안 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제가 건틀릿 이야기하는 게, 이 마인드스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뭐 그런 보석 같은 건데, 판타지 영화에, 그러니까 정보전의 핵심이죠. 적들의 어떤 전략을 꿰뚫는 힘이 있는, 그런 스톤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존 래클리프의 CIA 국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다음은 여러분 국방장관입니다. 피트 헤그세스라고 하는 국방장관. 가장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이번에 인준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폭스뉴스의 보수 농객이에요. 여러분 폭스뉴스의 보수 농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를 해야 되나, 좀 사실 마음에 드는 농객이 많지는 않아서요. 특히 조중동에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참 고르기 쉽진 않은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의 어떤 그 뉴스 패널로 나오는 사람이 국방장관이 된 겁니다. 물론 뭐 예비역 장교로 주방위군 예비군 장교로 임관하기도 했는데, 일단 폭스뉴스의 그 농객이 지금 진행자가 국방부 장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가 이런 지명을 하면서 피트는 그의 전 인생을 나라를 위한 전사로 보냈다. 그는 강인하고 똑똑하고 미국 우선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프린스턴 대학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학사 석사 하셨고, 뭐 대부분 다 이런 석사 엄청난 그런 분들이죠. 이 폭스뉴스의 보수 농객이고, 강력한 미국의 군사력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 국방비를 증액해야 된다. 무조건 국방비 늘려야 되고, 국경 안보, 여러분 국경 아시죠? 이번에 트럼프가 일종의 계엄을 했죠. 국경에 대해서 계엄을 했는데, 그런 국경에 대해서 안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 아주 트럼프의 정책과 맞고, 그리고 중동에 있어서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중동 쪽에는 우리가 미군이 조금 좀 발 빼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강경 대응 기조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증강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어떤 뒤에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좀 보고 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자국 중심의 군사 전략을 추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 또 안 친 게 다른 또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 군 내부를 좀 개혁하자고 하자라는 어떤 트럼프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군 내부에 이 좌파 성향의 좀 다양성을 추구하는,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군 내부에.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좀 뿌리 뽑고자 이 피트 헤그세스를 앉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건틀릿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완성이 되고 있어요. 이건 좀 뭐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타임스톤처럼 미국의 군사력을 다시 한번 과거의 시대로, 그러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죠. 다시 한번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헤그세스를 앉힌 게 아닌가, 그런 트럼프의 생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방장관이었고요. 네, 다음은 팸 본디라고 하는 법무장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인준을 기다렸어요. 지금 법무장관이 해결돼야 뭔가 이게 일이 진행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법무부 측에서 어떤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라도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팸 본디가 이제 임명이 됐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 플로리다 법무장관 출신이고, 트럼프 탄핵 때 이제 변호인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파죠. 또 충성파고, 성향으로 치면 딱 이겁니다. 보수적인 법치주의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지금 이 사법부, 좌파 사법 카르텔, 우리법연구회,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를 지금 반이나 차지하고 있고, 지금 뿐만 아니라 뭐 대법원, 뭐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반대되는 보수적인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이 펜 본디입니다. 그리고 강경한 법 집행을 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바로 펜 본디라고 하는 법무장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앉힌 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여러분 저는 트럼프의 보복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폭스뉴스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바이든 정권 4년 동안 지옥을 겪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그것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도 지옥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 민주당. 정말 이 민주라는 이름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한국 민주당도 그렇고 미국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이 펜 본디가 앉혀지고 이후에는 아마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부정부패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본인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4년이라는 시간은 짧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빠르게 모든 일을 역사적인 속도로 마무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부정부패 수사가 확대될 거라고 많은 이제 일각에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선거 부정 관련해서 이 펜 본디가 집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강화하고 이분이 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대전제를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채워지는 인사들 모두 이 선거에 대해서는 강경한 부정을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펜 본디는요 선거뿐만 아니라 법무부 내부에 좌파 성향을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다 바꿔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고 미국이 왜 빨리 우리도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런 생각에서는 조금만 더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이런 상황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리얼리티 스톤처럼 이 법과 현실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틀릿 이게 영화 안 보시면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현실을 조작하는 그 스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위대해지는 그런 현실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펜 본디라고 하는 사람이 법무장관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입니다. DNI. 앞에서 말씀드렸던 존 레클리프가 CIA 국장이고 이전에는 DNI 국장이라고 했죠. 이 DNI의 국장이 털시 게버드라고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민주당 출신이에요. 특이하죠. 그동안 그렇게 충성파로 구성을 했다더니 털시 게버드라는 사람을 갑자기 임명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좀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좀 반골 출신의 민주당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출신은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독립적인 정치인이 됐고요. 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요.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그리고 애국적인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DNI가 결국에는 FBI도 그렇고 CIA도 그렇고 여러분 FBI 국장이 캐시 파텔이 앉혀지고 CIA 국장이 존 레클리프가 앉혀진다고 해서 바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그 상위 기관인 DNI가 완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털시 게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이 됐고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국내 정보기관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관위 중립적이어야 되는 기관 선관위 사법부 이런 곳이 여러분 지금 중립적이라고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완료해야 한다는 거죠. 미국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군사 정보에 있어서 좀 개혁을 하려고 하고 국가 정보기관의 투명성을 증대하려고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고 이 뒤에서 FBI와 CIA를 밀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털시 게버드였는데 그 상원에서 9대8로 통과가 됐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되어서 얼마 전에 인준이 됐는데 너무 저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준이었고 일단 완료가 돼서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캐시 파텔입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이고요.
아직 인준이 완료는 안 됐습니다. 완료는 안 됐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상원 인준 절차를 걸치고 있는데 그 상원 사법위원회를 먼저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게 12대 10으로 통과했어요. 12대 10.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습니다. 이제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고요.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만 최종적으로 FBI 국장으로 임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마지막 남은 트럼프의 그 건틀릿의 마지막 스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캐시 파텔이 쉽게 말하면 행동대장이 될 것 같아요. 행동대장. FBI 국장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찰총장, 검찰총장 뭐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었고요. 제가 캐시 파텔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있어서 허구성도 폭로한 사람이고 정말 일을 너무 잘해서 막 여기저기서 스카우트하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FBI 내 친좌파 성향을 척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고 지금 보시면 왜 이분을 가장 많이 주목하냐 하면 바로 이분이 선거에 대한 것을 완전히 계속해서 강경하게 말하는 사람 중에 아주 강력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캐시 파텔. 인도계 이제 미국인인데 여러분 마지막 한 발 남았습니다. 캐시 파텔 임명되면 일론 머스크도 날개를 달고요. 법무장관도 날개를 달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움직이는 들쑤시는 모든 곳이 이제 다 트럼프가 보복하는 곳으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모두 임명이 되면요. 완벽한 인피니티 건틀릿이 이제 트럼프 주먹에 껴지는 겁니다. 이게 2기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스냅뿐이죠. 손가락을 튕기는 거.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이 스냅 한번 하면 이제 인구가 반으로 사라지는 이게 영화의 설정인데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스냅 한 번이면 트럼프가 이제 본인의 이제 본인을 배신했던 그리고 민주당이나 어떤 좌파 그런 미국 내 그런 뿌리 박힌 그런 성향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캐시 파텔이 이제 나올 거고요.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여러분 많이 기다려 주시고 이 상황을 보니까 미국이 왜 우리나라에 빨리 개입을 못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성향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미국도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중국에 방문하기 전에 어떤 뉴스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지지율 올리는데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 후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채널 하단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